안녕하세요. 진맞게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스윙 좋은 5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포스팅을 할 때는 조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영업 비밀 또는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조언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가장 제가 최고로 꼽는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골프에 관해서는 매직이다 또는 시크릿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골프 실력이 더디게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혹시 열성적이지 않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게 더디게 향상된 건 아닌가 그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서 참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조언을 들으면 그까짓 것 안다고 잘 치겠어? 또는 누가 그런 거 모를까봐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하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쩌다가 이제 어물쩡 쓴 스코어를 자기 진짜 실력이라고 이제 우기거나 또는 뒷바람이 불거나 또 도로 맞고 이렇게 튀어서 어쩌다가 이제 멀리 날아간 공을 그런 거리를 자기 진짜 비거리라고 이제 그렇게 허풍을 이제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6가지를 말씀드리는 동안 그래도 귀한 비밀을 하나를 배워서 실력을 늘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골프 스윙을 향상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스윙을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첫째, 왼쪽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리며 백스윙을 하세요. 수평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지나치게 하다 보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너무 수평으로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백스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왼쪽 어깨를 주도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또 오른쪽 어깨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느냐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백스윙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너무 밀어 넣으려고만 하면 오른쪽으로 밀어 넣으려고만 하실 때 백스윙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 올드 스윙 타이거 우즈의 올드 스윙인 경우에는 백스윙 탑에서 약간 일어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좀 펴진다고 얘기를 할까요? 풍선이 부풀린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는 약간 과장되게 일어서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종의 농사꾼이 땅에서 무를 뽑듯이 오른쪽 사이드 어깨를 사용하여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무를 뽑아 올리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백스윙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또 추천을 하는 그런 교습가들도 있습니다. 골프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습가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고 또 치는 사람마다 스윙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 토픽에서는 왼쪽 어깨를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지 말고 좀 약간 아래쪽으로 백스윙을 하면서 몸 꼬임을 좀 충분히 하라, 이런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아래쪽으로 그 잘 뽑아서 잘 그 떨어뜨려서 왼쪽 어깨를 떨어뜨려서 백스윙을 한다면 뭐 구태여 수평으로 꼭 해야 하려고 뭐 지나치게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골퍼들이 이 왼쪽 어깨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로들처럼 그렇게 스윙을 하려면 왼쪽 어깨를 땅쪽으로 떨어뜨리면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어깨를 땅쪽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이제 충분히 어깨 턴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더 나은 턴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을 아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어깨를 감느냐, 오른쪽 어깨를 감느냐, 그런 그 감각의 문제는 어느 쪽 어깨를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백스윙을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너무 왼쪽 어깨를 밀어 넣으려고만 함으로써 오히려 그 꼬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며 오른쪽 어깨를 땅에서 무를 뽑듯이 뽑아 올리는, 그럼으로써 오른쪽 원이,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원이 더 부풀리는, 약간 일어서는 느낌, 키가 커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그 파워를 늘리는데 좋은 조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이르면서 히프가 목표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단지 그 2인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약 10cm 정도는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발로 체중 전체를 이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 드렸던 그 왼쪽 어깨를 밀어 넣는다는 느낌과 오른발로 체중을 전체로 옮긴다는 느낌이 아마 비슷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오른발로 옮겨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전체 이렇게 체중이 쏠리면 안 됩니다. 이 체중 이동, 그 웨이트 시프트와 이 프레저, 그러니까 발바닥 압력의 그 이동의 부분은 말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혼동을 할 수가 있지만 체중 이동과 발바닥 압력은 다른 그 개념입니다. 체중 이동을 옮기지 말고 발바닥 그 압력을 옮긴다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다른 포스팅 통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 그 대신에 엉덩이를 체중을 너무 옮기지 말고 엉덩이를 목표 쪽으로, 즉 그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꼬리뼈입니다만, 그 꼬리뼈를 목표 쪽으로 4인치 정도, 그러니까 10cm 정도를 그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줘야만이 충분히 꼬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 쪽으로, 이제 이때는 목표 쪽으로 머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목표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피벗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머리가 목표 쪽으로 너무 가까워지거나 또 머리가 지나치게 오른발 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른발 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은 지나치게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을 때, 또는 수평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오른발 쪽으로 스웨이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백스윙을 잘 하려면 그 꼬리뼈가 10cm 정도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을 만들면서 10cm 정도 꼬리뼈를 왼쪽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백스윙을 하면 발 압력을 오른발로 옮기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전부 옮기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왼발에 좀 그 압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저질러지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백스윙을 하면서
몸을 공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팩트를 하면서 충분히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 이동을 다, 압력 이동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공을 깎아친다든가 또는 타이밍을 잃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들처럼 스윙을 하고 싶다면 꼬리뼈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백스윙을 하면서 꼬리뼈는 왼쪽으로, 목표 쪽으로 더 가까워야 하지만 너무 머리가 목표 쪽으로 따라가거나 또 오른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른발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잘못은 이제 많은 골퍼들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실제 필드에서 앞팀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 치고 나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오른발로 넘어가는 경우 뒤에 이걸 이제 행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종의 매달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치고 앞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체중을 왼발에 실어서 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나타냅니다. 치고 나서는 앞쪽으로 왼쪽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보통 골퍼들인 경우에는 꼬리뼈가 10cm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1, 2인치 정도 약간밖에 왼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이 충분히 꼬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왼쪽으로 좀 과장되게 꼬리뼈를 보내면서 탑을 만들어 보십시오. 대신 삐딱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작 역시 조용하게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하게 함으로써 남이 눈치챌 수 없는 것이죠. 이 동작을 슬로우보드를 비디오로 이제 찍어보면 알 수 있지만 실제 스윙을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남들은 눈치챌 수 없습니다. 백스윙 탑을 만들면서 왼쪽으로 약 10cm 정도 꼬리뼈를 움직여서 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꼬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거리도 더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제 쇼다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다인인 경우에는 탑을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테이크백을 시작을 하면서 곧바로 꼬리뼈를 왼쪽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여지는 동작을 익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을 짧게 해도 꼬임이 좋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또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오른쪽으로 쇼다인을 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뒷땅이나 이렇게 충분히 클린히트를 할 수가 없고 스윙이 백스윙만 크지 앞에서 가속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쇼다인을 칠때 좀 타이밍을 빨리 해서 테이크백과 동시에 꼬리뼈를 왼쪽으로 옮겨주는 동작을 하면서 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윙을 작게 하면서도 잘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임팩트에서 엉덩이를 수평으로 돌리지 말고 대각선 위로 비스듬히 위로 쳐 올리라는 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이제 엉덩방아를 찢는 동작입니다. 엉덩방아 뒤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동작으로 고관절, 골반을 이렇게 돌리는 걸 멈추고 공을 칩니다. 손과 팔로 공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공간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손이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치기 때문에 이게 공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작은 동작, 보상 동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할 때는 목표선 방향으로 엉덩이를 2번 턴하는 방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 2번 턴한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엉덩이를 처음에는 약간 열고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치면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에 처음에는 왼쪽 엉덩이를 열고 두 번째 연이어서 대각선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고 그 다음에는 위로 돌려 올리는
돌고 위로 돌려오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해가 충분히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평으로만 너무 돌면 안 됩니다.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 허리를 수평으로만 돌고, 그러니까 열기만 하면 안 되고, 열고 한 번 열고 두 번째는 위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왼쪽 위쪽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느낌을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치러 들어갈 때는 왼쪽 엉덩이를 처음에는 열다가 연이어서 대각선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두 번째는 돌리는 방식으로 한번 임팩트를 해서 공을 쳐 보십시오. 실제 프로들은 공을 칠 때 보면 왼쪽 엉덩이가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고 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제 트위스트를 추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골반 회전을 잘 합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히 위쪽으로 쳐 올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스윙에서부터 안 해도 클럽을 잡은 손과 팔이 몸 앞 공간으로 잘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공을 칠 때 왼쪽에 터널을 만들어라, 이렇게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백스윙에서부터 이렇게 치려고 안 해도 이제 클럽을 잡은 손과 팔은 이제 다운스윙에서 손과 팔은 마치 몸에 딸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느낌으로 이제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손과 팔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을 이제 손과 팔이 따라오는 느낌으로 이제 다운스윙을 해서 공 앞쪽으로 쳐냅니다. 이때 이제 공간을 만들어라, 터널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 벨트 버클이 공이 아니라 목표 쪽을 향하도록 한 후에 바로 왼 무릎이 목표 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임팩트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팩트 할 때 벨트 버클이 공이 아니라 이미 이제 목표 쪽으로 먼저 돌아라는 얘기죠. 목표 쪽으로 향하도록 먼저 한 후에 바로 왼 무릎이 목표 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버클이 먼저 왼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왼 무릎이 목표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왼 무릎이 왼발 바깥쪽으로 나가며 돈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대각선 위로 돌리는 느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 턴한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엉덩이를 돌리다가 위로 뽑아 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글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팔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른쪽 어깨를 더 낮게 해서 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네 번째 이 조언은 이제 세 번째 조언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만 오른쪽 어깨를 낮게 해서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왼쪽 어깨를 백스윙을 할 때 좀 낮게 해서 턴을 하라는 얘기를 이제 제일 첫 번째 했습니다만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양 어깨의 높낮이가 아마추어들인 경우는 획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많이 도는 성격이 있고요. 프로들인 경우에는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가 많이 떨어지고 스윙을 해서 임팩트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많이 떨어져서 공을 치는 특성을 갖습니다. 팔을 위주로 스윙을 하면 임팩트에서 어깨가 수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깎는다는 얘기죠. 임팩트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더 낮게 해서 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하수들은 경우에는 어깨를 좌우로 많이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하는 편입니다. 공을 잘 죽인다, 그러니까 오비를 낸다든가 뒷땅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해저대에 많이 빠뜨리는
그런 이제 하수들은 팔을 위주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 어깨가 수평으로 움직여서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면 팔 위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들은 스윙을 할 때 어깨 기울기를 크게 합니다. 이거는 그 컴퓨터로 이제 그 슬로비드를 이제 그 순간 동작을 몇천 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찍어서 분석을 이제 해보면 어깨 기울기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임팩트에서 항상 왼쪽 어깨보다 많이 낮아야 합니다. 많이 낮아야 합니다.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벨트 버클을 임팩트에서 왼발 앞쪽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팩트에서 왼발 앞쪽으로 벨트 버클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해가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머리는 이제 스탠스 중앙을 약간만 넘어가야지 머리가 따라가면 이 버클이 앞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벨트 버클을 임팩트에서 왼발 앞쪽으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때 머리는 이제 따라가면 안 되고 발 가운데 스탠스 중앙을 약간만 넘어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낮아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버클이 왼발 앞쪽으로 나가게 하려면 오른쪽 어깨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공을 많이 압축할 수 있어서 더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이제 조언입니다. 피니시에서 허리를 펴고 몸통을 쭉 뻗고 등을 오른쪽으로 굽힌 상태로 피니시를 하십시오.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피니시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피니시에서 우아한 자세를 취하라 이런 이제 말과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 비밀은 몸통의 앞뒤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좌우는 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좌우 기울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깨 좌우의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앞뒤의 기울기는 이제 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앞뒤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을 치고 나와서 클럽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다음에 몸통 기울기를 그대로 앞을 보고 각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몸통 기울기가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을 향해서 일자로 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피니시에서 아주 뽐내는 자세를 당당하게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을 치고 났는데도 몸을 웅크리며 몸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가슴과 몸통에 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피니시를 하십시오. 임팩트 후에는 자세가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구부리면 속도를 얻기 위해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들이 팔로우 스루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가슴과 몸통이 얼마나 길어지고 또 키가 커지는지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팔뿐만 아니라 상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잘 하려면 스윙을 마치면서 마치 허공으로 점프를 하기 위해 땅을 밀어내듯이 우뚝 서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이 동작을 아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니시를 잘 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하고 몸을 충분히 펴주면 아주 좋은 샷을 칠 수 있습니다. 등이 오른쪽으로 오목하게 구부러지는 모양을 만들고 이 말은 양 견갑 어깨 뼈가 납작한 이제 뒤쪽에 어깨에 붙어 있는 뼈가 이제 견갑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견갑골 양쪽 어깨 뼈가 가운데 척추 부분이 오목하게 구부러지는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슴을 활짝 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모양을 만들고 당당하게 서겠다. 그렇게 서서 이렇게 피니시를 맞추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더 피니시 자세를 잘 할 수가 있어서 거리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왼쪽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백스윙을 하십시오. 너무 왼쪽 위주로 하지 말고 오른쪽 어깨를 뽑아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것도 좋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그 평평하게 옆으로 어깨를 돌리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백스윙 탑에서 히프를 이제 왼쪽으로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꼬리뼈를 10cm 정도 움직이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라. 그러면 더 꼬임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임팩트에서 엉덩이를 수평으로 돌리지 말고 대각선 위로 돌리십시오. 처음에는 좀 오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뽑아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두 번 엉덩이를 처음에는 열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 위로 돌리는 그 두 번 턴하는 방식으로 하라.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팔을 너무 사용하지 말고 공을 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낮게 해서 공을 치라.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 요령은 이제 그 벨트 벌크를 임팩트에서 왼발 앞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낮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샷을 할 때도 왼쪽 버클이 벨트 버클이 왼발 바깥쪽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임팩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더 강력하게 샷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니시에서 이제 허리를 펴고 또 몸통을 펴고 등을 오른쪽으로 굽힌 상태로 당당하게 그 피니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프로들이 그 주로 자기들이 그 스윙을 하면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말한 것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리 맥길로이는 항상 긴장이 되고 스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 앞 한 지점을 골라서 스윙이 헤드가 그곳을 지나도록 그냥 공을 세게 치겠다.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이제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긴장감이 있든 또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단 생각을 한 가지 지점에 이 말을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말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 릴리스다 아니면 구간 릴리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지점을 헤드가 지나가면서 공을 치겠다. 그 부분만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닉 팔도는 절대 80% 이상의 힘으로 스윙하지 말자. 이 생각만 항상 되풀이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것은 내가 어떤 압력으로 그립을 쥐는지 자주 확인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스윙을 한답니다. 스윙이 안 되면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립을 어떻게 그립 압력을 일정하게 쥐고 있는지, 너무 세게 쥐는 건 아닌지. 참고로 잭 니클라우스가 그립을 하는 방식은 최대한 가볍게 그립을 하고 백스윙을 하면서 약간 힘을 주어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그 악력을 피니시까지 똑같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잭 니클라우스는 그립 악력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자기 그립 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똑바로 공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 스니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립을 하는 방식을 어린 새를 잡듯이 그립을 잡아라. 쥐어짜서 그립을 쥐어짜서 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아가지 않을 만큼만 가볍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스윙은 너무 허리를 많이 조이기 위해서 오른쪽 엉덩이를 깊게 이제 조임으로써 이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드리는 스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허리 부상 때문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는 항상 스윙을 할 때 이제 등이 뻣뻣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등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너무 그 긴장이 되고 또 백스윙을 할 때 이제 허리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스윙을 개발하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그런 이제 자기 그 관심이 그 허리 부상에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엉덩이로 이렇게 백스윙을 한다. 오른쪽 엉덩이를 활성화를 해서 최대한 몸을 돌리자. 이걸 상당히 그 강조를 하면서 이제 스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스윙은 이제 예전 스윙과 최근 스윙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별도 그 토픽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토픽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거 우즈의 스윙은 이제 오른쪽 엉덩이의 활성화가, 오른쪽 엉덩이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니엘스입니다. 어니엘스는 어드레에 서서 손을 풀고 팔이 부드러워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공을 치기 전에 어니엘스는 그 웨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깨도 털고 이렇게 손도 풀고 웨글도 하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면서 온 몸에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걸로 유명을 합니다. 이렇게 꽉 조이는 근육은 느슨한 근육보다 이렇게 공을 멀리 칠 수 없다. 또 딱딱한 근육은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어니엘스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스틴 토마스입니다만, 저스틴 토마스는 워밍업을 좀 독특하게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특히 숏게임 어프로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탑을 미리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만든 상태에서 공을 이제 치는 그런 샷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스윙을 좀 백스윙 높이를 길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해서 공에 셋업이 된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샷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허리 높이 아니면 오른쪽 7시 방향에 이제 헤드를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치고 이제 팔로우를 하는 그런 어프로치 방식을 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셋업을 해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또 치는 연습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속을 얼마나 해서 감각적으로 공을 쳐내느냐, 그럼으로써 더 터치감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최고의 가장 좋은 위치, 다운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는 이제 풀스윙을 하나, 드라이버를 하나, 숏아이언을 하나, 다운스윙 리칭을 찾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드 커플스는 오른손의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임팩트를 할 때는 오른손은 거의 클럽을 놓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끼도록 스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립을 움켜쥐는 것보다 공을 더 강력하고 멀리 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거의 30% 많은 분은 40% 이상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 공을 치러 들어갈 때나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부터 오른손은 거의 잡지 않는, 거의 이렇게 그립에 손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붙이는 느낌으로만 잡고 스윙을 이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공을 칠 때, 임팩트를 할 때조차도 오른손을 거의 놓쳐버리는 느낌으로, 놔버리는 느낌으로 공을 쳐라. 이제 그렇게 치겠다. 이렇게 프레드 커플스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유명 프로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그 스윙할 때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또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한두 가지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다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프 스윙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5가지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